가족 중에 암이 좀 많으셨어요. 가족력 중에 혹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 있으셨던 분 계세요? 건강검진을 하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죠. 혹시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건강검진 특집 마지막 이야기. 첫째 큰아버지 뇌출혈, 둘째 큰아버지도 뇌출혈, 셋째 큰아버지도 뇌출혈, 저희 아버지 뇌경색. 6남매가 다 고지혈 고혈압입니다. 이것도 가족력 때문에 오는 건가? 그런 걸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발견해서 완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거죠.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가족력이 있다면 조기 검진과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생활 습관만 괜찮고 잘만 하면은 이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가족력 위험을 낮추는 식단과 운동법 귀하신 몸에서 공개합니다. 구구절절 전신 운동이에요. 요 며칠 사이인데 결과가 너무 좋아서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형 100살까지 살자. 살자. 가족력에 대한 모든 궁금증 귀하신 몸에서 알려드립니다. 가족력 때문에 걱정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가족력은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갈비와 된장찌개에 코다리찜까지. 정말 밥상이 푸짐한데요. 갈비를 정말 맛나게 드시는 분, 형 상호님은 변호사신데 요즘 살이 너무 쪄서 고민이랍니다. 키가 180cm가 넘는 동생 상권님 체육교사십니다. 지금 몇 킬로인데? 85kg. 근데 또 찐 거야? 아니 형은 85kg 요요 찐 거지. 현상이 계속 일어요. 원래는 77kg 정도 됐죠. 안녕하세요. 가족력 때문에 혈관 질환이 걱정되는 50살이 한 달 남은 형 박상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48살이고요. 동생 박상권입니다. 저는 뭐 건강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거든요. 든든한 두 아들. 하지만 어머니는 걱정이 있습니다. 식구들이 다 그 뇌졸중으로들 돌아가시고 큰아버지는 한 7년을 그게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셨잖아. 그러니까 그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게. 몸 관리들 잘해. 너네들이 건강해야지. 상호 상권님 집안에는 유난히 뇌혈관 질환이 많습니다. 셋째 큰아버지는 52에 중풍 걸렸어. 둘째 큰아버지는 쓰러지자마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고, 제일 큰아버지는 쓰러지고 7년을 식물인간으로 살으셨다. 7년. 아버지도 뇌경색으로 돌아가셨죠. 상호 상권님 형제의 질병 가계도, 즉 가족력을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친할머니가 중풍으로 돌아가셨고요. 저희 첫째 큰아버지 뇌출혈이셨고요. 둘째 큰아버지도 뇌출혈이셨고, 셋째 큰아버지도 뇌출혈이셨고, 저희 아버지는 뇌경색이요. 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는 것이죠. 60대 다 초반에 그렇게 되신 거고,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 칠순잔치를 못 하신 거죠. 중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막 정말 건강하셔갖고 평행봉을 막 하는 거를 저도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아버지도 걸리셨으니까 저도 이걸 보고서는 너무 좀 충격입니다. 가족력이란 질병 가계도인데요. 보통 3대에 걸쳐 직계가족에서 2명 이상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 가족력이 있다고 봅니다. 상호 상권님의 경우 할머니와 아버지, 사형제 모두 뇌혈관 질환으로 고생을 하셨죠.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딴 분보다 각각의 질환에 대한 위험이 분명히 높습니다. 가족력이라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본인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그 요인이 또 크게 작용하고 더 큰 문제는 이 유전자하고 내가 먹고 운동하고 자라는 환경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암 발생이나 다른 질병의 위험을 훨씬 높이는 거죠. 뇌출혈, 뇌경색 가족력이 있는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가 중요합니다. 동생 상권님의 경우 총 콜레스테롤은 242, 나쁜 콜레스테롤 LDL도 175로 모두 정상 기준치보다 많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 약 복용은 하지 않고 있죠. 수치를 보고서는 평상시에 제가 항상 관리를 하고 있고 남들보다는 좀 운동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갖고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형 상호님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어떨까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100 정도는 더 높아. 기준 범위에서 199까지가 정상인데 283이고 저밀도는 129까지가 정상인데 212고. 형 상호님은 동생보다 더 심각한데요. 총 콜레스테롤은 283,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212로 정상 기준치보다 100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죠. 일단 고지혈증 때문에 이제 약을 처방받은 거고 고지혈증 약을 매일 먹고 있거든요. 그게 걱정이 됩니다. 누워 있다가 이제 딱 일어났을 때 하얗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혹시나 이게 딱 뇌혈관이 터지는 거 아닌가 그런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두 형제의 생활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형 상호님은 2년째 매일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인데요.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사무실에 앉아서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운동량도 하루 3,000보 정도로 적습니다. 야근이 잦다 보니 컵라면으로 저녁 끼니를 대신하는 날이 많습니다. 바쁜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사발면 먹고 그래. 그뿐만 아니라 간식으로 과자, 커피 믹스 등을 많이 먹는 편이죠. 이걸 제가 식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꺼리낌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어차피 밥 먹는 대신 먹는 거라서. 불규칙한 식사와 부족한 운동. 그래서인지 상호님은 최근 1년 사이 몸무게가 10kg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반면 동생 상권님은 약을 복용하지 않지만 생활습관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죠. 이야, 체육교사라고 하더니 정말 운동을 제대로 하시네요. 체육교사니까 아무래도 항상 아이들이랑 같이 몸을 움직이고 그래서 네, 꾸준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식사도 학교 급식을 먹다 보니 영양소 면에서 균형 잡힌 식단이라 할 수 있죠. 저희 집안이 가족력이 있으니까 뭐 남들보다 더 생활 습관을 더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뇌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는 상호 상권님 형제가 병원을 찾았는데요. 혈액 검사를 통해 기본 검사와 더불어 유전자 검사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주로 유전병이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질병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심근경색증이 없는데 주변에 누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생기셨어. 그럼 내가 부모한테 이 유전자를 받지 않았을까? 그럼 사람이 궁금증이죠. 가족력이 있는 사람일 경우 해보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유전자를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 생기겠죠. 경동맥 초음파도 실시했는데요. 뇌로 가는 경동맥의 혈액 흐름과 혈관 상태를 보는 검사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는 경우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앉으시죠. 박상호 씨시지요? 진료를 해주실 분 대사질환 명의 오상우 교수십니다.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역시 가족력입니다. 가족 중에 혹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 있으셨던 분 계세요? 첫째, 둘째, 셋째 큰아버지 다 뇌출혈이었고요. 저희 아버지 뇌경색이요. 드시고 있는 약이 뭐 있나요? 고지혈증 약 매일 먹고 있습니다. 혈압약은 안 드시고요. 네, 혈압약은 안 먹고. 약 드신 지 몇 년 되셨어요? 2년 됐어요. 2년째 약을 복용 중인 상호님 결과가 궁금합니다. 이번 검사 같이 볼까요? 혈당, 콩팥, 간 기능은 다 좋으시고요. 안도하는 상호님. 하지만 콜레스테롤이 약을 씀에도 불구하고 LDL이 아직 130대예요. 상호님의 경우 총 콜레스테롤은 203,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131로 약을 복용하기 전에 비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약을 좀 더 늘리든지 조절을 조금 더 해서 되도록이면 70 미만으로까지 떨궜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LDL은 130 미만이 정상 아닌가요? 가족력이 없는 경우 LDL 콜레스테롤은 130 미만이 기준이지만 가족력 등 혈관 질환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LDL 콜레스테롤은 70 미만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LDL 콜레스테롤 목표로 콜레스테롤 약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 수치를 얼마까지 내려야 되느냐,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는 게 최근의 연구 결과예요.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작아서 혈관벽에 잘 달라붙어요. 그리고 동맥경화를 훨씬 잘 유발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의 목표는 본인이 갖고 있는 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그 다음에 다른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그런 위험이 있을 때는 아주 많이 낮춰야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에도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번에 경동맥 초음파를 했는데 긴장한 표정의 상호님. 콜레스테롤이 옛날에 200대여서 그런지 경동맥에 동맥경화가 보여요. 왼쪽 경동맥에 동맥경화관이 2.5 정도로 있었습니다. 뇌로 가는 왼쪽 경동맥에서 콜레스테롤이 쌓여 불룩 튀어나온 동맥경화반이 관찰됐습니다. 근데 딱딱해진 게 어느 정도 순간을 지나가다 혈관이 우리 몸의 그 혈관 안을 한 3분의 2 이상 막히면은 그때 증상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뇌졸중, 심근경색증 이런 게 나오거든요. 가족력인 뇌졸중 위험이 상호님도 높다는 진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유전자 검사. 우리 인체는 평균 60억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세포 속 23쌍의 염색체는 DNA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안에 개인 유전자 정보를 검사해 질병의 위험성을 알아보는 것이죠. 유전학적인 나이를 측정을 해봤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나이 위험을 조금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후성 유전학 검사 결과 상호님은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 대사질환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5살이나 많게 나왔습니다. 대사질환 나이, 고지혈증하고 당뇨나 이런 나이 있잖아요. 요거는 그 나이보다 5살 넘게 나옵니다. 상호님은 지속적인 약 복용과 함께 생활습관 개선이 처방됐습니다. 자, 생활습관이 좋은 동생 상권님은 어떨까요? 결과가 나왔는데 보면은 네네네. 가족력 때문인지 지금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상권님의 LDL 콜레스테롤은 157, 교수님이 권장한 70보다 2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운동 식사요법에서 안 떨어지면은 콜레스테롤 약을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란한 표정의 상권님. 유전적으로 이게 있으면 발현이 되면은 약을 꼭 먹어야지 좀 낮아지거나 이러는 건가요? 네. 콜레스테롤 높은 분은 보통 그 운동 식사요법으로 한번 먼저 시도를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유전적인 경향이 조금 덜하신 분은 이게 잘 떨어져요. 근데 이제 아닌 분은
운동 식사요법 하더라도 조금 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을 드시라고 권하거든요. 약을 먹는다고 내성이 생기거나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먹으면은 이 콜레스테롤 약하고 혈압약 이런 거는 예방약이에요. 합병증을 막아주려고. 그게 10년, 20년 동안 가족 중에 그때 중풍으로 쓰러졌던 분이 있죠. 네. 그분들의 전처를 안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생활 습관과 약 복용을 병행해야 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유전적으로 좀 더 강한 경향을 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약으로 좀 더 강하게,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은 경우는 이걸로 인해서 동맥경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심근경색증,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콜레스테롤 약을 드셔야 돼요. 상권님의 경동맥 초음파 결과는 어떨까요? 경동맥 초음파 해봤더니 역시 동맥경화가 와 있어요. 동생 상권님은 왼쪽과 오른쪽 경동맥에서 동맥 경화반이 관찰됐는데요.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뇌혈관이 점점 막혀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또 후반 이제 50 넘어가시는 나이신데 이 나이대에 비해서는 조금 진행된 걸로 보여요. 가족력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무서워요. 이런 면에서는. 동생 상권님은 식단과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에 집중키로 했습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셔갖고 이게 가볍게 보면 안 된 거구나. 네,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2년 전에 그 고지혈증 진단 받았을 때보다는 지금이 수치가 낮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약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렇게 낮게 나온 건데 앞으로는 약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5살 높게 나온 거 한 3살 낮게 해보겠습니다. 이 건강검진이라는 건 조기 발견해서 조기 진료잖아요. 국가검진은 이제 그 평생 따라다니는 질병 중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 부분을 주로 이제 검사를 많이 해주고 있고요. 혈당은 증상이 없어요. 아까 콜레스테롤 높은 것도 증상이 없고 혈압 높은 것도 증상이 없어요. 그런 걸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발견해서 치료에 완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거죠. 기본적인 검진은 국가가 해주고 있고요. 그 나이대에 내가 생활하는 거, 나의 가족력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좀 더 위험한 거는 따로 검사를 해보겠다.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하는 게 요즘 추세라고 볼 수 있어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정기적인 검진과 생활습관 관리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합니다. 어우, 자연산 우럭이네요. 그런데 간도 전혀 안 하시고 양념도 하지 않으시네요. 간을 안 해요. 다 간을 안 하셨다는 거. 예, 뭐 하나도 안 했어요. 못 먹어요. 조미료도 전혀 없어요. 저희 집에는. 나름대로 식단에 무척 신경을 쓰고 계신데요. 김치도 저는 담을 때요. 소금 안 절이고요. 생으로 생배추, 생알타리 해가지고 젓갈을 한 스푼씩만 넣어요. 아내 영숙님에게도 가족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고요. 영숙님 6남매 모두 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죠. 그래서 늘 걱정입니다. 저희 가족은 혈관이 안 좋은가 봐요. 아버지는 뇌출혈로 누워 계시다 돌아가셨고 또 저희 오빠하고 남동생도 심장 수술해서 인조 그걸로 달고 있거든요. 오빠 제일 큰 오빠하고 내 밑에 남동생하고 가족력이 참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해요. 갈수록. 그렇다면 영숙님은 어떨까요? 10년 전 61살부터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죠. 저희 친정 언니랑 남동생 오빠들은 다 30대 40대부터 다 먹었어요. 근데 저는 술 담배를 안 해서 그런지 또 남편 때문에 음식을 조심해서 그런지 61살 돼서 가족력이 있으면은 먹는 게 좋겠다고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좋대요. 영숙님만 가족력이 늦게 발현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 만주님의 간질환 때문에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했기 때문이죠. 남편이 워낙에 가족력 때문에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음식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만주님은 젊은 시절 간경화 판정을 받았는데요. 술, 담배를 하지 않는데도 간암으로 악화돼 수술도 여러 차례 받았다네요. 저희 형님과 저희 삼촌이 간이 안 좋아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간이 안 좋으니까 가족력이 아닌가. 남편 만주님도 가족력이 있습니다. 삼촌이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바로 위 형님도 간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만주님도 가족력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유전적인 거는 내가 조심을 하지 않으면 이건 진짜 바로 가겠구나. 가족력은 유전과 생활습관이 함께 작용합니다. 혈관질환 가족력이 있는 영숙님, 간암 가족력이 있는 만주님 부부도 혈액 검사를 통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영숙님은 경동맥 초음파로 혈관 상태도 살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영숙 씨하고 김만주 씨시죠? 예,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가지고 계신 병들이 뭐가 있을까요? 43년 됐는데 43년 전에 간경화로 발견됐어요. 젊은 나이에 악화한 간경화. B형 간염을 갖고 계셨어요? 예, B형 간염은 왜 물어보시는 걸까요? B형 간염이니까 조심해라. 경화가 이제 나중에 암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고주파로 시술을 6번 하고. 만주님은 간암이 가족력 때문이라고 믿고 계신데요. 과연 유전자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만주님은 간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 위험인자 11개 중 4개가 검출됐습니다. 간암 유전자 관련된 위험인자가 11개 정도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 한 4개 정도 양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하위 95%가 한 6개 정도 되는데 4개 정도라서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간암의 이유는 뭔가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간암 유전자는 별로 그러니까 강하게 나오진 않으셨는데 이 생긴 거는 아마 어릴 때 생긴 B형 간염 감염으로 인해서 생긴 간암 쪽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간암 걸린 거는 사실은 그것 때문이죠. B형 간염 때문에. 유전자가 한 개. 간암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 B형 간염이 원인이었군요.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우리나라 간 경변증, 간암 사망의 70%를 차지하는데요. B형 간염 바이러스로 인해 간에 만성 염증이 발생하면 간경화와 간암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간암은 요즘 간 기능을 먼저 보시고 그다음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기가 좀 달라요. 그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는 경우는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봅니다. 빨리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분은 1, 2년에 한 번씩 초음파. 근데 요즘은 이제 간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지방간으로 인해서 간경화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좀 자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위암은 만 40세부터 2년 주기로 내시경을 하는데요. 하지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있는 경우 20대부터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암은 가족력보다 흡연이 중요한데요. 담배 한 갑을 30년 이상 피운 흡연자는 55세부터 2년 주기로 저선량 CT 촬영을 해봐야 합니다. 폐암은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무조건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이제 흉부 엑스레이 하나 갖고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요즘은 그 저선량의 폐 CT를 찍어요. 그래서 조기 발견할 목적인데 그게 좀 효과가 좋다는 그 논문 결과들이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국가 검진 체계 내에서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대장암은 만 45세부터 분변 자멸 검사를 하는데요. 가족력이 있으면 좀 더 일찍 대장 내시경을 추가 검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방암은 특히 가족력이 중요한데요. 20세부터 검진을 하고 특히 브라카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젤리나 졸리처럼 BRCA1 유전자를 갖고 있거나 유방암과 관련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경우는 요즘은
검진을 좀 이른 시기에 합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문제가 뭐냐면은 그 여성들이 유방이 좀 뭉쳐 있는 형태의 유방이 많아요. 그걸 치밀 유방이라 그러는데 유방 촬영을 일단 하시되 유방 초음파를 섞어가면서 해보시는 게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사모님께서 너무나 관리 잘해주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아니었으면 벌써 배 복수 차고 난리 났을 거예요. 만주님이 그래도 건강한 이유 철저한 식단 관리 덕분입니다. 예. 이번에는 아내 영숙님 차례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병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 친정이 다 혈관 쪽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세요? 6남매인데 5명이 다 3, 40대부터 고혈압, 고지혈약 먹었거든요. 그 저만 60 넘어서 먹었어요. 드시고 있는 약이 뭐 있죠? 고혈압, 고지혈 합쳐서 먹는 약. 고혈압하고 고지혈증이요? 병원 처방을 그대로 따른 영숙님. 혈압이 높진 않지만 가족력이 있으면은 이 나이 돼서는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61살 때부터 먹었거든요. 네. 결과가 궁금합니다. 피 검사를 한번 볼까요? 네네. LDL이라고 나쁜 네네. 콜레스테롤이 89로 아주 수치가 좋으세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 89로 정말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너무 잘 드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운 콜레스테롤 결과가 나왔어요.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도 동맥경화의 위험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동맥 초음파를 했더니 깨끗해요. 그래서 관리를 너무 잘하신 거죠. 영숙님은 가족력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과 경동맥 초음파 결과가 모두 좋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유전적인 요인을 누가 갖고 있더라도 100%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생활 습관으로 이걸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권영숙 씨는 이겨내신 것 같아요. 약 복용과 생활 습관 두 가지 모두를 실천한 덕분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는 유전자가 큰 줄 알았어요, 사실은. 말씀 듣기 전까지는. 근데 그 확률이 낮다니까, 이제 생활 습관만 하면 된다니까, 그게 그래도 마음이 한시름 놓여요. 이분은 생활 습관을 봤더니 너무나 원칙을 잘 지키세요. 60대가 돼서야 이제 노화 반응으로 그제서 약을 드시기 시작했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미루지도 않고 의사들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셔가지고 경동맥 초음파를 봤는데 너무 깨끗하게 나왔어요. 제때 약을 드시고 제때 생활 습관을 관리한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식단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영양교육을 해주실 분 김정현 영양사입니다. 혈관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지켜야 할 식사 원칙 공개합니다. 17일에는 오전에 재판이 있어가지고 일하면서 사발면이랑 두유를 먹은 거거든요. 사발면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된장국이나 뭐 이런 것들도 보시면 나트륨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나트륨을 배설시키려면 칼륨 함량이 높은 그런 야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드셔야 되거든요. 식사를 할 때 순서도 중요한데요. 채소를 먼저 먹고 다음에 생선, 고기 같은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야채를 먼저 드시고 요걸로 포만감을 좀 채우신 다음에 단백질 드시고 그다음에 이런 탄수화물 해당되는 것들 드시고 이렇게 식사 순서를 좀 바꿔보셔도 괜찮거든요. 혈관질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갈비, 곱창 등 포화지방산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포화지방이나 이런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은 혈관에 이제 쌓이니까 아까 그 가족력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적인 부분에서 조절이 필요하시고 당분도 적게 섭취해야 하는데요. 특히 놓치는 것이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은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저는 과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사과 1개, 귤 4-5개, 바나나 1개. 내가 많은 양의 과일을 좀 드시고 싶다 그러면 방울토마토 활용을 하셔도 되세요. 네, 방울토마토는 보시면 거의 30개.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많은 양의 내가 포만감을 좀 채우고 입이 너무 심심하다. 그럴 때는 방울토마토 같은 것들 그냥 한 30개 정도를 드신다든지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방울토마토는 아. 맛이 없잖아. 건강을 근데 위해서 먹는 거지. 방울토마토도 또 먹다 보면 굉장히 맛있어요.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혈관질환 가족력을 이기는 음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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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란의 선생님과 함께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오늘 뭐 배우는지 아세요? 요리 하는 걸 맞아요. 네, 요리인데요. 혹시 밀프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귀하신 몸을 위해 준비한 건강식단 밀프렙. 2, 3일치 또는 길게는 일주일치를 한 번에 만들어서 넣어놨다가 식사할 때마다 이제 꺼내 먹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바로바로 꺼내 먹을 수 있게. 영숙님도 반기네요. 첫 번째 음식은 한 그릇 덮밥 포케입니다. 각종 채소에 잡곡밥, 해산물로 만들기 때문에 혈관질환 가족력 있는 분들에게 딱 좋습니다. 누가 봐도 요리를 자주 안 하셨던 분 같습니다. 시작이 중요하죠. 포케는 각종 야채를 잘 썰어 담기만 하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채소들이랑 이런 뭐 생선도 들어가고 해산물도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든든하고 영양 밸런스가 좋아요. 두 번째 밀프렙은 닭가슴살 양배추 롤입니다. 양파, 브로콜리, 당근 그리고 닭가슴살도 곱게 다졌어요. 우리 닭가슴살은 기름이 없다 보니까 뻑뻑하잖아요. 닭가슴살 부드럽게 먹는 법 뭔가요, 선생님? 기름을 넣을 수 없으니 두부. 바로 두부를 두부를 섞어주는 넣어줄 겁니다. 요리구단 영숙님도 몰랐던 꿀팁. 두부는요 체에 받쳐서 수분을 뺀 다음에 칼 등으로 떼주면 돼요. 으깬 두부와 채소, 닭가슴살을 섞어서 찐 양배추에 김밥처럼 말아주면 됩니다. 기름기를 쏙 뺀 닭가슴살 양배추롤 찜 완성. 영양가도 좋을 것 같고 하기도 편할 것 같고 너무 좋은 요리를 잘 배웠네요. 가족력이 있으면 식단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매일 챙기기 어렵죠. 간단한 밀프렙으로 2주 동안 식단 관리 잘해보세요. 가족력이 있으면은 이걸 안 걸리면 뭘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뭘 먹어야 되나 한 가지 음식만 생각하거든요. 어느 하나만 먹어서 예방이 안 돼요. 골고루 잘 먹고 새끼 다 먹는 게 좋습니다. 건강하고 혈당 조절 잘 되는 사람은 새끼 다 먹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더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새끼라고 해서 잠자기 1시간 전에 30분 전에 먹으면은 그거는 오히려 더 나쁩니다. 혈관질환 가족력을 이기는 구구절절 전신운동 시작합니다. 가족력을 극복할 수 있는 구구절절 전신운동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신체 마디마디에 있는 혈관을 스트레칭하고 자극하는 운동법이에요. 첫 번째 동작은 목 돌리기 동작입니다. 천천히 바른 자세를 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목을 돌렸다가 왼쪽으로 목을 돌렸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목을 돌리고 뇌로 가는 혈관, 왼쪽으로 경동맥을 스트레칭하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오른쪽, 왼쪽을 1회로 해서 총 10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개를 돌려볼게요. 목을 돌리면 혈관도 동시에 스트레칭이 되죠. 자, 이렇게 동맥이 있죠? 이 상태에서 돌려보면 혈관도 같이 스트레칭이 되죠. 이렇게 혈관도 세포기 때문에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목에 있는 혈관을 스트레칭하는 동작입니다. 자, 오른쪽, 도리도리 목 운동 왼쪽. 10번씩 하루에 3번 하시면 오른쪽. 뇌로 가는 혈관, 경동맥이 건강해집니다. 오른쪽, 왼쪽. 이번에는 팔입니다. 팔 운동을 할 때는 잼잼 운동, 주먹쥐기 운동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세요. 팔의 위치는 최소 어깨보다 높게. 그렇다고 너무 만세하는 동작은 아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다시 펴보세요. 펼 때는 힘 빼고, 쥘 때는 꽉 하나, 다시 펼 때 힘 빼고. 이런 식으로 10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 하면서 인체가 펌핑 효과가 있어요. 근육 펌핑 효과가.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부풀어 오르죠, 일시적으로. 그게 바로 혈액이 몰리는 거예요. 동맥에서 피를 그쪽으로 보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주먹까지 꾹 쥐어 짜주면 근육 사이에 있는 정맥 있죠. 정맥에 있는 피는 또 다시 심장 방향으로 보내고. 그러면서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쥐었다 폈다 이거 많이 해주세요. 이거 TV 보면서도 할 수 있겠죠.
하체는 그야말로 근육 펌프입니다. 자, 심장이 위에 있는데 하체는 저 밑에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맥에서 피를 올려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체 근육 운동을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고관절 스트레칭입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 올리세요. 무릎을 올렸죠? 무릎을 바깥쪽으로 돌리세요. 돌리고 아래쪽으로 내리고 발이 바닥에 붙지 않게 무릎을 다시 안쪽, 위쪽, 바깥쪽, 아래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10회를 돌려주세요. 하체의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 고관절이 부드러워야 돼요. 고관절은 혈관과 신경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죠. 좌우 10번씩 스트레칭해주면 하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의자에 약간 기대서 앉아도 괜찮아요. 이건 하체 운동이니까. 중심 잡고 몸을 살짝 기울인 다음에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세요. 발끝을 들어 올리세요. 이 상태에서 벽을 밀듯이 앞으로 쭉 차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이 펴지고 둘. 다리 펴기 동작은 허벅지 근력을 넷. 강화하는 운동인데요. 발바닥으로 쭉 넷.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사용하면 다시 한 하체 번 더. 혈액순환이 다섯. 원활해진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밀어내겠습니다. 하나, 네, 둘. 상원님 가볍지 않으세요? 아, 오히려 시원해졌어요. 아, 시원하세요? 네. 쫙 돌려서 하체 운동은 서서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대각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구구절절 전신운동은 교야신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주 동안 가족력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솔루션이 시작됐습니다. 기름기를 쏙 뺀 밀프렙 건강식단과 구구절절 혈관운동을 모두 매일매일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솔루션 8일차. 송영민 소장이 직접 중간 점검을 나섰는데요. 과연 잘하고 계셨을까요? 동작을 정확하게 잘 하셨는지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 봐드리려고 왔거든요. 네네. 오늘 숙제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살짝 더 강한 근력 운동을 주문합니다. 내가 로봇 팔이다 생각하고 주먹 꽉 쥐면서 단단하게 만들었다가 다시 폈다가 다시 쭉 펴보세요. 하체 운동까지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숙제 검사를 하는데요. 자, 한 번 더 쭉 펴보세요. 쭉. 잘못된 점을 포착해냅니다. 지금 영숙님이 하실 때 이제 천천히 이제 근육을 수축하면서 무릎을 천천히 펴야 되는데 네, 이러면 무릎에 부담이 돼요. 무릎 힘줄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부담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관절을 근력 위해서 운동은 천천히 힘줄을 그리고 위해서 살짝 천천히. 강하게. 어디에만 힘준다? 허벅지. 허벅지만. 영숙님 제대로 배웠네요. 가족력도 생활 습관이거든요. 근데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생활 습관 잘 실천하시면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함께 운동하는 생활 습관도 좋은 가족력이 될 수 있겠네요. 솔루션 11차 상호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하시던 대로 네, 그냥 일하시는 거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관찰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인 상호님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는 시간이 길죠. 이런 자세로 얼마 정도 일하시나요? 뭐 최소 8시간은 앉아 있고요. 8시간. 야근하면은 그 이상 앉아 있고. 오래 앉아있는 상호님을 위한 특급 솔루션이 진행됐는데요. 손깍지를 끼세요. 그 다음에 손바닥이 천장 방향으로 위로 쭉 펴는 거예요. 여기밖에 안 올라. 이거 안 드시나요? 팔이 안 올라가네요. 목표는 귀 옆으로 팔을 뻗을 수 있어야 돼요. 완전히 다른 동작 같은데요. 좀 어렵죠?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씩 스트레칭을 해야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앉아 있었잖아요. 일어서서 하셔야 돼요. 민법 책 같은데, 민법. 그쵸, 맞죠? 자, 이걸 이제 양손에 이렇게 해서 끌어 안으신 다음에 이제 무게를 가미해서. 네, 운동은 저항이 들어가야 돼요. 무거운 법전. 시작. 하나, 훌륭한 운동 도구가 됩니다. 셋, 넷, 다섯. 일하다 잠시 여섯, 일어나 발 일곱, 뒤꿈치를 들기만 해도 여덟, 하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또 제자리 걷기 하시고. 네, 이렇게. 조금 빠른 템포로 하셔도 됩니다. 빨리 하니까 더 힘든데요. 아, 네, 힘들어요.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상호님은 콜레스테롤 약도 매일 복용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상호님은 일이 바빠 컵라면과 과자로 저녁을 대신하곤 했었죠. 하지만 식단 교육을 받은 후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었고 간식도 방울토마토로 달라졌습니다. 과자, 초콜릿 이런 거는 눈에 보이면 계속 먹게 되니까 그냥 뭐 방울토마토 같은 거, 채소 같은 거 넣어놓고 먹습니다. 동생 상권님은 약 복용 없이 식단 조절과 운동을 꾸준히 실천했는데요.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영숙 만주님 부부와 상호 상권님 형제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2주 만의 솔루션으로 과연 변화가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표정은 밝으신데요. 그 사이에 뭐 특별하게 변하신 게 있으세요? 술은 전혀 안 먹었고요. 한 방울도 안 먹었고 네. 곱창, 대창도 안 먹었고. 근데 지금 결과 보니까 그 효과가 꽤 많아요. 혈관질환 가족력이 있는 상호님. 약 복용에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는데요. 131에서 LDL이 104로 쭉 떨어졌어요. 총 콜레스테롤이 203에서 158로 나쁜 콜레스테롤 LDL도 30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 정도 한 게 본인한테 효과가 탁월한 겁니다. 약 복용과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한 상호님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생활습관만 개선한 동생 상권님은 어떨까요? 콜레스테롤은 총 콜레스테롤이 224에서 212로 조금 좋아지긴 하셨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LDL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게 157, 154 거의 비슷하네요. 네. 혈관 질환에는 특히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중요한데요. 식단 조절과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교수님? 약을 안 먹은 상태에 LDL이 한 130, 120 미만이면은 굳이 먹지 말고 계속 운동 식사요법으로 하셔도 되는데 지금 거의 160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약을 좀 먹는 게 지금 수치로는 지금이라도 뭐 처방전으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방약이기 때문에 꾸준히 드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평생 먹으면 뭐 안 좋다더라 그 이야기 때문에 부담 가지시면 안 되고 평생 나를 지켜주는 예방약이다. 콜레스테롤 약은 혈관 질환을 막아주는 예방약이다. 명심해야겠네요. 수치가 변함이 없으면은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근데 약이 뭐 절대로 나쁜 게 아니라 예방적인 약이라고 하셔서 전 그렇게 선생님 말씀대로 약을 좀 먹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거든요. 정말로 2주 동안에 술 한 방울도 안 먹고 곱창, 대창 뭐 그동안 좋아했던 거 전혀 안 먹었거든요. 과자는 물론 안 먹었고요. 가족력이 있으시면은 정말 저처럼 행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건강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앉으시죠. 안녕하세요. 예, 앉으십시오. 영숙님과 만주님은 과연 결과가 어떨까요? 잘 지내셨어요? 네. 며칠 사이인데 결과가 너무 좋아서 김만주 씨께 먼저 설명을 할 겁니다.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예. 만주님은 혈당이 여전히 높지만 50 가까이 확 떨어졌고 신장 기능에 중요한 요산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영숙님 역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좋아졌는데요. 약 복용과 생활습관 개선을 함께 실천한 덕분입니다. 너무 잘했다 싶어요. 너무너무 잘했다 싶어요. 피검사에서 이런 수치는 어떻고 이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여기 참여해가지고 이런 수치 저런 수치 다 봐서 이제 알려주시고 가족력이 있어도 내가 노력하는 데 따라서 다른 형제들하고 달리 할 수가 있겠구나.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암 예방이나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는 유전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실제적으로 생활 습관의 교정을 통해서 암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게 몇십 배 더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나 이런 병들을 가족력이 꽤 있기도 있지만은 그건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건강검진이라는 건 조기 발견해서 조기 진료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망률을 낮추고 그 합병증을 낮추는 건데
전 국민들한테 일정 나이 이상 되면은 다 제공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국가검진 시스템입니다. 맞춰서 따라가시면은 대부분의 한 90% 이상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합시다. 2주 동안 가족력의 위험을 낮춘 네 분께 귀하신 몸에서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너무 자주 접지르는 것 때문에 발목인대가 거의 파열돼서 욱신욱신하고 화끈화끈하고 발바닥 통증이 누가 잡아 당기는 듯한 느낌? 하도 오래 아프다 보니까 그냥 참고 사는 거죠. 치명적인 위험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동이 가장 기초가 되는 운동입니다. 깔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아치를 잡아주는 것도 좋고요. 뒤쪽을 딱 잡아주고 쿠션이 좋은 신발이 더 좋거든요. 스트레칭 하고 나면 편한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예전에 비해 걷는 시간이 좀 길어졌다는 거? 모르던 걸 알게 된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막연한 불안함에서 조금은 해소된 것 같은? 건강 가전의 명가 오쿠에서 올스텐 두유 제조기를 드립니다.